예, 전반적인 조정 양상인 듯한데 오늘은 또 상승 반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늘 잘 읽어주시는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과 오늘 10시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좀 보고 전략 얘기, 섹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정적 분석, 긍정적 투자. 예, 뭔가 좋게 보긴 하는데 주가는 조금 또 밀리고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조정 양상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요. 일단 최근에 증시가 좀 주춤하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나 배경은 어디 있는지부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크게 이제 나눠보면 정책, 환율, 수급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 환율, 수급. 예, 네. 우선 이제 정책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불확실성이 좀 일부 있다라는 투자들이 있고 또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데 경기 부양책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기대보다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성장을 좀 끌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최근에 좀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인데 1,300원대 이상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누리기가 되겠지만 1,300원 밑으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는 환율이 재상승할 경우 여기에 따른 어떤 환차손 리스크 이런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6월 들어서 현재까지는 순매도로 바뀌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던 쪽에서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동력보다는 조금 눌리는 동력이 좀 세게 작용을 해서 시장의 방향보다는 좀 눌리는 그런 형태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은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환율, 국내 환율, 또 엔화는 약세죠. 이따 엔화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수급, 모든 것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하원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번 이제 FMC 회의 때 했던 말 거의 사실은 동일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갈 길은 멀다. 한마디로 금리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던 게 연준 인사들의 대부분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담을 또 이제 줬고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인 얘기한 게 이제 데이터 보면서 결정하겠다. 데이터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이 중요한데 지난번하고 발언이 똑같다 보니까 여전히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저게 이제 또 우리가 금리 확률표 우리가 이제 매번 보는 표입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저게 현저하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발언 두면서 한 2번 정도 올린다라는 취지로 시장에서 이해를 했지만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가장 높은 확률이다라는 건데 7원을 올리는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이제 빠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냥 좀 다소 강해 보이긴 하지만 지난번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주목받은 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또 있었거든요. 보스틱이라든가 라팔 보스틱이라든가 이제 굴스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발언을 했는데 또 두 사람은 금리 안 올리고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얼핏 매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번 FMC 때하고 똑같이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겁먹을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던가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예,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빅테크, 그다음에 성장주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 이런 건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는 1.7% 밀렸고 테슬라는 5%에게 좀 밀렸습니다만 미국 투자은행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하루의 하락으로 이들이 꺾였다고 보기에는 워낙 최근에 상승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과열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고요. 한편에서는 성장주 말고 또 있냐 이런 대안도 있는데
성장주 기술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아마 그런 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갑자기 구글 트렌드에서 엔비디아 검색량이 확 올라갔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돌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투자자들한테 AI라는 거는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는 재료로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엔비디아가 한 200% 정도 올라왔고 테슬라가 한 120% 정도 올라왔는데 이 AI라는 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를 전체 전망을 하는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RBC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전망을 하는데 시황 전망을 하는데 AI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심도가 높다라면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미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서 좀 중간중간마다 이제 논란은 나오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직까지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탈환이 안 됐거든요. 지금 9천억 달러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1조 달러 정도 근처 갈 때까지는 이제 완전히 뭐 버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보다는 좀 치고받고 정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도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던데 그 미국의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쇼커버가 돼버리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또 오히려 공매도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좀 변동성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자체의 카테고리로 계속 엮이는 종목군들은 주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변동성 속에서도 매물 소화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공간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죠. 예. 예. 그러나 기세 자체가 상승 쪽으로 더 보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 이제 쏠림은 있죠. 물론 그렇지만 기술주 빅테크들로 끌고 간다고 하면 지수 흐름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환율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원화는 사실 워낙 너무 약세에 있었죠, 그죠? 예. 1,300원 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강세 현상인데 엔화는 굉장히 약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올 초에 보니까 130엔, 달러당 130엔 밑에 있었어요. 뭐, 때가 128, 예. 뭐 130 짰더라도 지금 142엔이니까 엔이 약세란 말입니다. 물론 엔 약세니까 일본이 수출이 잘 돼서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체로 엔화가 약세면 경기 안 좋고 주가 안 좋아야 되는데 또 일본 주가는 최고치예요.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는 배경, 그 다음에 이 영향이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시적인 영향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본은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안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금리 올리기도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미국 이상의 어떤 은행들 이제 쇼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도 금리를 계속 안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금리 올라가고 일본은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수출이 어느 정도 뭐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한 2, 3일 정도는 조정받았지만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으면서 일본 경제가 정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에 자금도 좀 유입되고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1차적인 영향은 우리나라에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틀 전에 어떤 비전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현대차 주가가 갇히거나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막 맞부딪히는 상품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맞부딪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보시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에서는 일부 수출 경쟁력의 약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길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린다. 근데 일본은 안 올린다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호주하고 캐나다가 올렸고 미국도 한두 번 올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 올려봐야 한 번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제 더 이상 금리 가지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또는 이제 길면 3분기 정도까지는 엔화 약세 거기에 따른 영향,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추게 됐을 때는 엔화 약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한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 일본에 여행 가는 분들은 좋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밀접한 상관관계는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흐름과 전략을 좀 세우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2,600원 중반까지 갔다가 이제 2,600을 살짝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조정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약간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지, 가격이 좀 더 조정을 받을지, 어떻게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1차적으로는 좀 조정이 많이 이어지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과매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만 네. 이제 상당히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10일 중에서 어제까지 7일 빠졌었고 6일 중에서 5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매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표로 평가하는 게 ADR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의 합 나누기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의 합을 이제 나눠서 이게 이제 0.8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저게 이제 제가 라인을 거놓은 게 이제 과매도로 내려가는 게 되는데 어제 날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도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더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 위치 내려가면 2주 이내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과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좀 밀렸을 때 튕겨 올라오는 어떤 반응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서야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들어서 아직까지는 순매도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6월에. 주중에 매도했다가 금요일에 대량 매수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3천억 원 이상 매수하고 주중에는 놀다가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되는 형태니까 주중에 뭐 이유는 추정하기는 어렵나요? 그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판단하기 좀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선물 옵션하고 엮인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도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3일 연속 매도하고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11만 원이 지지가 된다라면 코스피는 저점은 2,550 정도에서는 이제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지금 뭐 ADR 바닥권에서는 이제 좀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3일 이상 연속 매도하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11만 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조정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 이후까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되 저는 일단 전자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2,550 정도 부근까지는 분할해서 좀 매수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건에 따라 바뀌는 거죠. 수급이나 이슈나 뉴스에 바뀌지만 지금까지의 그 분석을 해보면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부분적으로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할까요? 제가 이거는 원고 보낼 때 사실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제롬 파월처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제가 뭐 딱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계속 보자. 그러니까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제가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하는 전해에 주가가 40%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이제 30% 조금 못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면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공급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대장주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선, 건설, 차 부품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조선주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조선주 볼 때는 성광밴드 같이 부품 업체들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건설주는 사실 되게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지금부터는 좀 조금씩 모아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서 건설주 포함해서 관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더 좋게 보셨고요. 지난주하고 섹터 전략이 그대로라고 하셔서 저도 지난주 상황을 그대로 복귀해서 지난주 했던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괜찮아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에코프로 하나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FTSE 지수 편입되면서 그 수급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라고 봐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이제 변동성으로 봐야지 편안하게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트레이딩 이상의 어떤 접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어젯밤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관심 섹터 알아봤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